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에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발표를 해드렸지만 저도 어떤 프로그램을 잘 쓰시려면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여기 스크립트를 잘 쓰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정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만들어진 스크립트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GUI가 실제로 백도어로는 실제로 스크립트가 다 돌아가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어떤 분들이 점프 스크립트 배우기 되게 쉽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점프 자체가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든 분석들을 자동으로 포획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언어라면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분들, 포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워서 사용할 수 있으면 결국 점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 과제를 진행하게 되는 가장 큰 그거는 저 비행시험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는 대시보드인데 실제로 이제 비행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저런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 되게 많이 되고 오래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고 데이터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IT 디벨롭먼트라는 우리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하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명확하게 리ኳ이먼트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과제가 진행하게 되면 요구되는 리ኳ이먼트를 변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존에 IT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초기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되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결국 원하는 부분들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역발상을 한번 했었던 거죠. 네, 어떤 것들을 했냐면 자 그렇다면 결국 점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통계 기타 등등 점프가 최근에 빌더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들 즉 유저가 마우스를 드래그로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유틸리티들이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아니면 점프의 그런 그래픽 기능을 스크립트 잘 활용한다면 저희가 되게 유연하면서도 확장성 있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는 진행을 했던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제안 발표하고 이제 저희가 과제를 진행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비형식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신 것처럼 온 에어크래프트에서 저희가 비행시험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저희가 마이너리 넘어와서 실제 저희가 분석할 때는 CSV로 내려서 봤거든요. 혹은 저쪽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면 상관이 없고 지금은 저희가 저희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비행시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데이터를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스크립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전에 했었던 것들은 그러면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를 JSL로 꾸밀 수 있다면 유연성과 확장성을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JSL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점프의 인터페이스 쪽을 바라보자면 되게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점프가 뷰의 RS의 옵티미제이션, 머신러닝 쪽에 당연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죠. 그거 당연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점프를 베이스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점프는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기반의 스크립트 기반의 그냥 컬럼의 이큐션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들이 또 저희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메모리에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바라보면서 가장 퍽하는 여러분 스프레드시트나 그다음에 그래프를 건드리면 연동이 되다 보니까 되게 유연하게 결과를 기본적으로 숨겼다가 다시 왔다가 지웠다가 거기서 뭔가를 쫓겨나는 것도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인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메모리에 데이터가 올라오다 보니까 데이터가 커져버리면 진짜 여러분들 PC에 그래프를
데이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만 아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머신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가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이런 기억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빌더를 주는 건 당연히 잘 아시잖아요. 유저 프렌드리하게 빌더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 어떤 얘기냐면 점프 자체에서 파이썬 R 매트랩을 코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매트랩을 좋아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매트랩과 R과 파이썬을 점프에서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점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죠. 네. 점프 자체가 하나의 메인이 돼서 R이나 파이썬이나 매트랩을 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걸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네, 즉, 그 점프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서 밑에 있는 프로세스를 잘해주고 컨트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봐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파이썬이고, 지금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파이썬이 갖고 있는 특징들, 판자수와 넘파이와 사이파이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점프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파이썬을 하는 게 더 좋다면 파이썬을 만들어서 결국 콜해갖고 점프에서 수 네스트를 스크립트를 짜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점프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페이스 시켰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시켰거든요. ODBC 드라이브로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쓰는데 재밌는 거는 점프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SQL 쿼리를 제공해버려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쿼리 날리듯이 점프에서 쿼리 날리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의 쿼리 나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점프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점프가 옛날부터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은 두 개 테이블 이상 조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테이블 조인하게 되면 두 개를 조인하고 또 하나 조인하고 해서 조인을 높인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스크립트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쭉 스크립트 돌리면서 조인해서 결과를 뽑지만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SQL 콜이라는 거는 어차피 데이터 테이블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처리해서 끄집어내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프에서 쿼리를 쓸 수 있는 인터프리터를 제공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치 되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쓰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쿼리로 하나 짜주시면 그거를 파이썬에서 써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써도 되고 점프에서 서버 쪽으로 써도 되고 혹은 다른 거는 점프 테이블을 쿼리로 컨트롤해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되게 많은 기능들을 점프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자면 점프가 나아갈 방향들이 어느 정도 보이시는 것 같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거의 점프 갖고 제가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무인데 점프 스크립트 갖고 과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점프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해요. 그래서 점프는 두 가지 시각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프를 플랫폼으로 갈 거냐, 점프를 그냥 메뉴로 갈 거냐, 아니면은 회사마다 기관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망의 점프를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매개체를 파이썬으로 쓰거든요. 파이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점프를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점프에서 큰 API를 제공하거든요. API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파이썬이 아니고 뭐 비주얼 베이직을 쓰시던 C를 쓰시던 C샵을 쓰시던 결국 윈도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차피 점프가 API를 제공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코드에서 점프를 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실제로는 프로세스를 그냥 밑에다 딱 숨겨놓고 점프를 돌리고 결국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점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점프 온리 플랫폼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까 이제 예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파이썬이라는 플랫폼으로 점프 API 콜한 다음에 어떤 다른 점프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점프가 DB를 접근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프 메인이 돼서 ODBC 드라이브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는데 저희는 마리아DB 쓰거든요. 마리아DB 쓰는 거 아시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렇죠? 좋은 세상 됐죠? 옛날에 수십억 하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PC에 원초 데이터베이스 구성했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겠죠. 빅데이터라는 게 엔지니어들한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프를 내리고 간다면 당연히 오디비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공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프가 주는 인터페이스, 파이썬, 판다스 사실 좋죠. R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B를 연동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파이썬에서 그냥 나가죠. 오디비스 드라이브 연결해서 좀 넘어가고, 그건 뭐 점프하면서 어떤 거에 따라 틀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점프를 연결할 때는 점프가 API를 제공하구나, API를 내가 점프를 연결해서 쓰겠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또 좋은 거는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좀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대시보드는 크게 저희가 협의량에서 4개의 모듈을 구성했어요. 첫 번째가 GUI. 어차피 저희가 자동화를 해야 되니까 클릭하는 GUI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쪽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데이터 처리가 끝난다면 대시보드의 그래프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라는 4가지 원점을 구성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파이썬과 JS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GUI를 그냥 해결해버렸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엔지니어니까, 저는 엔지니어니까 제가 GUI 작업만 할 수는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팀에 IT 하는 멤버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IT 하는 멤버가 파이썬 GUI를 해결해주면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과 로직을 개발을 해주시는데 제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마리아드비 인터페이스 쿼리는 기본적으로 전 처리는 파이썬에서 판다스 통해서 진행하는 게 베이스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양한 템플레이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템플레이트를 다 DB에 넣어놓고, 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억세스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템플레이트를 읽어서 구성을 해서 던지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JS로 가고요. 그래서 총 데이터베이스는 4개를 갖고 있고요. 저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다양히 많은 데이터 테이블이 존재하죠. 그거는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총 4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 실제는 플라이트, FLT라고 하면 플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쪽에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2개입니다. 프리뷰리. 즉,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옵셋과 트리밍을 해서 저장해 놓는 프리뷰리. 그 다음에 프리뷰리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는 컴퓨레이션을 갖고 있는 컴퓨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시뮬레이션 데이터거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과제에서 초기에 전체적인 아키텍처나 스키마 잡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작업을 얘기할 때 농담하면 엔지니어링 IT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자체가 이제 엔지니어링 IT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2022년 한국 복지 패널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나 저희가 작업을 하면 대략 엔지니어들이 적절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리즘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진행할 때 저희가 그 장점으로 많이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모듈은 크게 해석하는 모듈과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옵셋은 대략 이해하시겠지만 로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 센서링 하다 보니까 센서 데이터를 저희가 그라운드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옵셋에서는 그라운드 처리하면서 특히 어떤 값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컬럼을 읽어서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옵셋,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필요 없는 데이터, 즉 저장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영역을 저희가 필터링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필터링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짰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와지 옵셋 같은 건 프리딥이랑 플롯 컴퓨레이션 있어서 컴퓨레이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로 데이터를 프리딥에다 넣는 수원 거죠. 22도 데이터 필터는 플롯 프리딥이 있는 것들을 플롯 DB에 필터링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메인은 이제 플롯 DB가 될 거고요.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2D 플롯.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디자인이 DLL이거든요. 디자인 리밋 노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험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저희가 첫 번째 봐야 되니까 그걸 저희가 2D 플롯을 얘기했고 프리딕션은 똑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첫 번째는 1G, 2G, 3G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초기 비행, 초도기에 9G 뭐 이렇게 있다 난리 나죠.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가 낮은 주위에서 저희가 실험을 한 다음에 높은 지를 프리딕션해서 결국은 DLL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 비행기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프리딕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음 시험을 할 때 어느 정도 레벨의 주값을 높여야 되는지 디시션 메이킹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이제 프리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요구하신 거죠. 하다 보니까 플로티브에 있는 데이터 중에 몇 개를 소팅해서 내려줘. 그래서 좀 해당 거고. 그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DB에다 넣어줘.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DB에 임포트라는 도지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 플러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하는 로직해서 크게 5개 그라이브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초기 때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지를 다 보여줄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셋과 플롯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 액세서리들은 이제 이쪽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되는 것들 그 생각을 만들고요. 요게 이제 원지 옵셋과 데이터 필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에어크라프트를 저희가 선정을 하면 지금 에어크라프트별로 옵셋을 해야 될 수식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DB에다 다 박아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프를 쓰고 있는 목적을 갖고 DB에 이퀘이션이 다 적혀 있고 스크립트의 좋은 점이 이퀘이션 받아서 점프에 스크립트를 넣어버려서 플랜에 수식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옵셋된 테이블을 만들어줄 거고 걔를 플롯 DB에다 밀어넣어버리면 다 옵셋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주려고 저희가 GUI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쭉 넣어서 그다음에 프레스 하게 되면 프리DB에 옵셋을 쫙 처리해서 데이터를 딱 넣어주게 되거든요. 프리DB에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롯DB에서 이제 DB가 다 먹어지면 그다음에 2D 플롯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비슷한 거 내가 이미지 넣었는데요. 요거만 하나 보시자고요. 기본적으로 DLL은 총 6개 DLL이 들어갑니다. DLL은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리밋 노드예요. 그러니까 저 레인지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저게 초기 설계했을 때 잡아놨던 레인지죠. 즉 이 비행기가 저 레인지를 넘어가면 구조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라는 DLL을 설정해놓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DLL을 계속 접근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LL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노드, 인벨로드라는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이걸 어떤 기능이냐면 실험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포인트를 다 찍을 수도 있지만 그 포인트에 인벨롭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인벨롭을 그려서 나중에 그 인벨롭만 저장을 해서 인벨롭끼리 오버할 때 시키는 비교를 보거든요. 그럼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게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인벨롭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프로테이블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조건을 넣어서 선택을 해서 찾아주면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찾게 되고 저번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소팅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판자스로 진행하거든요. 파이썬 판자스로 진행을 하는 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뭐 엑스포트 데이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똑같아요. 저희가 PPT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를 지금 PPT를 만들어서 저장시켜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벨롭을 만들게 되면 인벨롭 데이터 포인트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프리딕션 쪽에서 보자면 프리딕션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차 선형, 2차, 2차로 피팅하거든요. 2차, 2차 피팅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CSV 파일로 던져주는
그런 기능들을 전부 저희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그냥 엑스포트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3D 플롯이냐 프리딕션이냐 혹은 컴페어 플롯이냐에 따라서 저장해 줄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장에 그건 좀 PPT는 기본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넣어서 볼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엑스포트 임포트 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실제로는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고요. 핵심 걸로 제가 값은 다 바꿨습니다. 이게 DLL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DLL이고 DLL이는 레전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별로 계산한 이별로거든요. 이별로까지 계산해서 전부 다 저장해주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이게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선형 적합을 할 거냐, 이체 적합을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넣어주시면 적합을 해서 나오는 값들이 구지가 요 정도 될 거고, 그 구지에서의 롤, 레프트, 라이트가 어떻게 프리딕션 될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전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결국은 쭉 써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거만 보시면 되죠. 지금 파이썬을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의 컴API를 쓰게 되면 JSL 엔지니어는 GUI랑 인터페이스 상관없이 데이터부터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GUI 개발 모듈을 결정하느냐는 두 개를 세퍼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JSL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들 따로 GUI 관점에서 따로 GUI 쪽 관련돼서 계속 이걸 하면서 이베레이션으로 가고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고 수 있는 JS 특별니까 JS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GUI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UI는 한번 세팅해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JS를 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S의 기본적으로 인크립트 하는 기능은 아시죠? 이제 당연히 인크립트를 해서 다 저희가 아무 보호를 받고 있고 장점은 스크립트다 보니까 텍스트다 보니까 저희가 텍스트를 접해서 그냥 API를 돌리면 JS를 저희가 인크루드 시켜서 돌려버리거든요. 저희 일부러 이렇게 짜는데 이렇게 짜면 나중에 알고리즘 쪽으로 좀 더 디벨롭먼트 하게 되면 GUI 안 건드리고 그렇죠? 파이썬 안 건드리고 저희가 JS만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계산을 하면 그냥 업데이트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개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투 갖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파이썬 솔루션에서 점프 JSL과 파이썬 연구하는 플랫폼 개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파이썬과 점프 둘 중에 무엇을 플랫폼, 그러니까 상위 플랫폼을 생각하는 게 더 개발하는 차원에서 유용하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점프 유저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점프를 이렇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저와 같이 점프에서 어떤 그런 계산 기능이나 그래프 기능만 쓰겠다고 하면 저와 같이 가는 경우 진짜 하고요.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점프로 만약 점프로 완전 쓰시겠다 그러면 점프 온리 가시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